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의 1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제 에어클래스에서 상품들을 다 파니까 에어클래스의 1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어제 쳤던 2025년도 화공직 7급 국가직 과목들 좀 리뷰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반응공학 보면 뭐 평이했습니다. 늘 나오던 문제. 그래서 뭐 1번 반응 및 반응 속도 상수에 대한 거 큰 어려움 없었고요. 2번 뭐 등원 CSTR에서 전화율 구하는 거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3번 3번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레벤스필 책 가지고 안 됩니다. 포글러 책에서 이제 내죠. 많이 내죠.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포글러 책을 씁니다. 그래서 레벤스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곤란해요. 포글러 책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에서 조금 헤매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화면이 잘 안 보여도 우리 7급생들은 시험 다 쳐봐서 대략 알죠? 그래서 3번 문제는 불균일, 즉 촉매와 기상 간의 반응, 불균일 촉매 반응, 특히 충전층에서 그래서 픽스드 배드 리액터에서 어떤 전하율이 0.25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촉매의 소모량 또는 최소량, 그래서 촉매의 최소량 묻는 문제죠. 3번에서 시간 살짝 소비했을 수도 있고요. 4번 문제 이것도 뭐 등원 CSTR에서 와 PFR 부피가 같은 PFR에서의 비교 쉬웠고요. 5번 평형상수 구하는 거 이것도 큰 어려움 없었을 거고요. 6번은 뭐예요? 6번 뭐 CSTR인데 두 번째 CSTR 직렬 연결했을 때 그런 관계들 구하는 거 늘상 풀어왔던 거고요. 지금 3번만 살짝 그랬어요. 포글러를 했던 분들은 뭐 3번도 쉽죠. 그 다음에 7번 보면은 뭐예요? 순수한 반응물 A로 B를 생성하는 비가역 반응. 그래서 A의 소멸 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 상수. 반응 속도 상수 가르쳐주고 초기 농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일단 반응 차수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7번도 어려움이 없었고요. 이제 앞쪽은 좀 쉽죠. 그 다음에 8번 A에서 B로 가는 반응에서 반응물 A의 초기 농도와 부피율량 가르쳐주고, 그래서 전하율이 0.8일 때 CSTR의 부피는 해서 반응 속도식 가르쳐줬어요. 이것도 큰 애로사항이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레벤스필 플롯. 레벤스필 플롯이 핵심이 뭐예요? 부피 구하는 거죠. 저 반응기 부피를 작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 묻는 거고요.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 유형으로. 그 다음에 10번은 액상 2차 반응인데 A가 B로 가는 전하율 0.6을 달성할 때 VP, 즉 PFR의 볼륨과 CSTR의 볼륨, VC 또는 VM 쓰죠. 그래서 이것도 큰 애로사항 없었을 거고요. 11번 소결에 의한 촉매 비활성화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포글러 책에 뭐 소결이라든지 기타 한 3, 4개 나오죠. 그래서 이론적인 거였고요. 그 다음에 12번 항상 빈출되는 거죠. PSSH pseudo steady state hypothesis. 그래서 유사 정상 상태, 즉 중간 생성물은 만들어졌다가 바로 없어진다. 그래서 반응 속도식이 제로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애로사항 없었고요. 다음 13번 볼까요? 가역 기초 반응 A에서 B로 가고, 그 다음에 비가역 기초 반응 동시에 진행될 때 소멸 속도식, A의 소멸 속도식 큰 어려움 없었고요. 그 다음에 14번 평형상수 가르쳐주고 전하율 묻는 거 이것도 큰 어려움 없었을 겁니다. 16번 selectivity 이것도 큰 어려움이 없죠. 15번이 그랬고, 16번
등원 플러그 흐름 반응에서 비가형 액상 2차 반응 이 A가 B로 갈 때 A의 전환율은 0.2다. 반응기 길이만 2배로 증가시켰을 때 우리가 플러그 흐름 반응기에서 뭐예요? 부피라는 것은 반응기 길이 곱하기 단면적이죠. 그런 거 이용하는 거니까 큰 특이사항은 없고요. 17번 부피 변화 없는 정용 해분식 반응기에서 액상 기초 반응이라고 또 가르쳐줬네요. 그래서 EA가 B 플러스 C로 진행할 때 반응 1시간 후 전환율 또는 전화율 또는 conversion 0.5에 도달한다. 반응 3시간 후 전환율은 큰 특이사항 없네요. 18번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 가역 액상 1차 반응 A에서 B로 또는 B에서 A로 진행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길게 문장으로 나오는 게 더 시간 잡아먹죠. 큰 특이사항 없었고요. 19번 정상 상태 단열 연속 교반 탱크 반응기에서 반응물 AA 80%, 그 다음에 활성화물 비활성 물질 이너트 가스죠. 이너트 가스 I가 20%를 원료로 공급하여 상변화 없는 비가역 액상 발열 기초 반응 A에서 B를 진행한다. 반응기 입구와 출구의 온도가 각각 600켈빈, 700켈빈이고 출구에서의 K의 전환율이 0.5일 때 이 반응의 반응률은 그래가지고 A와 B와 I의 연용량까지도 다르게 줬어요. 20, 20, 40 칼로리 per mole 켈빈. 그리고 연용량과 반응률은 온도에 상관없이 일정하며 교반기에 의한 일은 샤프트 워크는 무시한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19번 핵심은 뭐야? steady state와 adiabatic 단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골레에 나와 있는 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죠. 그래서 19번이 다소 이제 당락에 결정을 미치겠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어떤 배리어 장벽이 되겠죠. 19번. 자, 그다음 20번 정령 해분식 반응기에서 순수한 A를 반응물로 등원 연속 반응, 즉 A에서 R, R에서 S 시리즈 반응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너무 많이 했다. 큰 애로사항 없죠. 그 다음에 21번 다음 두 반응에 대한 아레니우스식의 도표이다. 반응 1과 반응 2에 대한 직선의 기울기, 즉 슬로프가 마이너스 10,000, 마이너스 4,000이고 y절편은 일치한다. 여기 또 단서고 이때 온도 1000켈빈에서 반응 1의 반응 속도 상수 K1에 대한 200켈빈에서의 반응 2의 반응 속도 상수 K2의 B는 21번도 정의를 잘 알고 있으면 큰 애로사항 없겠죠. 그래서 19번 요 steady state adiabatic 요 19번이 당락에 좀 있었을 것 같네요. 22번 등원 연속 교반 탱크 반응기에서 비가역 액상 기초 반응 EA가 B 플러스 C를 진행할 때 반응물 A의 전화율은 0.5이다. 이 반응을 그림과 같이 동일한 부피의 CSTR 3개를 병렬로 쌤이 얘기했죠? 계속 얘기했죠? 이제 병렬 낸다고 하도 많이 내서 이제 병렬 냅니다. 연결하여 수행할 때 반응물 A의 전환율은 단 V0는 반응기로 공급되는 A의 부피량 CA0 그 다음에 V는 반응기 부피 반응 속도 상수는 모든 반응기에서 동일하다. 즉 온도에 상관없이 이게 온도가 틀리더라도 탱크가 반응 속도 상수 같다는 거고 또 온도가 같으면 당연히 K도 같겠죠. 그래서 온도에 상관없이 근데 뭐 등온이라고 줬죠. 그래서 K는 같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등온이라도 문제에서 반응 속도 상수는 동일하다 하면 온도에 신경 쓰지 말고 K 값 써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거 병렬 2개가 아니고 이제 3개로 냈죠. 그래서 병렬 타입 요거 내는 거 요것도 처음 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헤맸을 거고 뭐 쌤이 풀어보라고 강조했었으니까 연습 많이 하신 분들은 잘 풀었겠죠. 자, 그 다음 23번 플러그 흐름 반응기에서 반응물 A 80%, 비활성 물질 I 20%를 원료로 하여 A에서 EB 반응이래요. A에서 EB 반응이 일어난다.
반응기 출구에서의 전환율은 0.5, 출구 압력은 입구 압력의 4배, 출구 온도는 입구 온도의 2배이다. 반응기 출구 부피량은 입구 부피량의 몇 배인가? 이번에는 그 포글레 나오는 아주 압력 변화, 온도 변화 이런 걸 다 한꺼번에 물어봤네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포글레 나와 있는 식. 등원이 아닐 때, 압력 변화가 있을 때. 그래서 요거 기본식 익히고 있었던 분들은 잘 풀었을 거고, 맨날 등원만 했던 분들은 틀렸겠네요. 그래서 23번도 살짝 변별력이 있었고요. 자, 24번. 이건 뭐예요? 촉매를 이용하여 에틸렌으로부터 에테인을 생성하는 수소화 반응의 속도식이다. 이 반응의 반응 메커니즘과 속도 제한 단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요게 이제 또 변별력이 있었겠네요. 요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반응 속도식을 만들어내야 되겠네요. 반응 속도식을 가지고, 그죠? 이런 문제들을 많이 푸신 분들은 쉽게 풀었을 텐데, 반응 속도식, 에틸렌과 에틸렌이 에테인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수소, 그죠? 요 반응식을 알고 모르면 못 풀죠. 그렇게 해서 포글레 요 반응식 아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또 24번 변별력이 있었겠네요. 그 다음 25번 불균형의 촉매 반응에서 일어나는 등원 비가역 1차 반응 A가 B로 갈 때 유효인자 에타, 요거는 이제 레벤스필의 기호를 따른 거죠. 그 다음 실렉 해수 파이, 이것도 레벤스필의 기호를 맞나요? 쌤도 헷갈린다. 유효인자 라지 입실론이죠. 참 라지 입실론이 레벤스필이고 에타는 포글러죠. 실내 개수도,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불균일 촉매 반응, 즉 고체 촉매와 뭐 특히 액상보다는 기상이죠. 기상의 반응물. 그래서 서로 물질이 고액기 틀리니까 우리가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불균일 촉매 반응에서는 유효인자와 실내 개수는 단골 손님이죠. 그래서 단골 손님입니다. 그래서 요 25번 큰 어려움 없는데 요거 뭐 살짝 변별력이 있었겠네. 그래서 쭉 보면 뭐 3,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점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공학은 한 합격선이 한 90점? 그 정도 예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3번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등원 촉매 충전 반응기, 즉 패크드 베드 리액터죠. 에서 비가역 기초반응 A가 B로 간다. 즉 진행할 때 A의 전하율이 0.25를 달성하기 위하여, 즉 XA가 0.25, 필요한 촉매의 최소량은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물었고요. 너무 쉽다 이 문제. 단 반응기로 공급되는 A의 부피율량은 0.001 메타3성 per min, 반응 속도 상수는 1리터 per kg min이고 A와 B는 이상기체이며 압력 강하는 무시한다. 그래서 1번 ln 4분의 5, 2번 ln 3분의 4, 3번 ln 3, 4번 2 ln 2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써놨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마이너스 RA는 몰 퍼 리터 민이죠. 단위 대괄호 썼습니다. 이거의 단위가 이거다 해서. 근데 고체 촉매에서는 뭐예요? 이 반응기 부피 안 쓰고 뭐예요? 몰 퍼 촉매의 질량이죠. 킬로그램 또는 그램 민. 그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글레 있는
포글레에 있는 몰 수지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유입 빼기 유출 플러스 생성은 축적. 그래서 우리가 화공 양론 시간에 배웠던 유입 빼기 유출 플러스 생성 마이너스 소비, 즉 컨섬션 이퀄 어큐뮬레이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생성은 소모까지도 다 그냥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성이면 플러스, 소모되면 마이너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요 식인데, 그죠? 선생님,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포글러 책에 다 있어요. 뭐예요? 이렇게 PBR이 있으면 이렇게 충전하면 충전층 반응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FA0로 들어오고 FA로 들어오고 여기가 이제 촉매의 질량 W인데 이렇게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W 플러스 델 W가 되죠. 그죠? W 플러스 델 W. 요거를 뭐예요? 여기 보면 쭉 다시 올려서 포글에서 매스 밸런스로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입 항상 여러분들 수지는 질량 수지 아니면 몰 수지예요. 질량 아니면 몰인데 우리가 반응공학에서는 다 몰을 쓰죠. 그리고 연속일 때는 뭐만 하면 돼요? 밑에 타임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화공 양론 괜히 배운 거 아니죠? 몰 수지 또는 질량 수지고 연속일 때는 컨티뉴어스 타입일 때는 밑에 시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몰 수지를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FA 즉 W에서의 FA 그 다음에 W 플러스 델타 W일 때의 FA 즉 인풋 아웃풋 즉 W 지점에서의 몰유량 W 플러스 델 W일 때의 몰유량 즉 W 저 고체 촉매가 W 있을 때 그 다음에 나가는 부분에서는 고체 촉매의 양은 W 플러스 델 W죠. 그 다음에 플러스 생성이니까 RA 프라임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델 W 아까 단위 배웠죠. 몰 퍼 킬로그램 민이니까 델 W 변화량이지만 고체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없어져서 몰 퍼 민 즉 시간분의 몰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좀 더 올릴게요. 여러분들 알기 편하게 이렇게 각도. 핵심은 포글러에도 잘 적시되어 있지만 촉매 붕괴나 뭐예요? 압력 강화가 있으면 촉매의 소실 그 다음에 압력 강화가 발생하면 미분수지 즉 미분형 설계 방식 또는 미분형 몰 수지를 써야 됩니다. 뭔 소린가 하면 이거 두 개 넘기면 이게 나중이고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넘기고 델타 W로 다시 나누어 주고 델타 W를 극한으로 보내면 뭐예요? dW분의 dFA는 RA 프라임 이렇게 되죠. 요게 미분형이에요. 이건 언제 쓴다? 촉매 붕괴와 압력 강화가 있을 때고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촉매 붕괴는 언급 안 했지만은 압력 강화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적분형 설계 방정식을 쓰면 됩니다. 적분형은 어떻게 나왔겠어요? dw 그냥 넘기고 아니지 dw 넘기고 RA 프라임 내려서 인테그랄 씌우면 되는 거죠. 그냥 이 미분형에서 dw와 RA 프라임 바꿔준 것 뿐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예요? 이 dw 1로 가고 RA 프라임 1로 오면 적분 씌우면 촉매의 무게는 0부터 W고 FA는 FA0분의 FA겠죠. 그죠? 바운더리 컨디션이 요거 두 개 바꿔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포글러에서 W 대신에 반응기 부피 쓸 때는 요거 V 쓰는 거 알잖아요. V 대신에 W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W는 인테그랄 초기값 FA0분의 FA 그죠? RA 프라임분의 DFA 그죠? 이걸 선생님이 왜 두 번이나 썼지? 여기 마이너스 붙여줬죠. 마이너스 RA 프라임 왜냐면 반응 속도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로워
로어 컨디션과 로어 바운더리와 하한치와 상한치 어퍼 바운더리를 바꿔줬죠. 오케이? 그래서 FA0가 항상 FA보다 큰 건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 속도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왜냐면 A는 소모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마무리하면 이 식에서 인테그랄 이 FA를 뭐예요? DFA를 DXA로 바꿉니다. 왜냐면 전화율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죠? FA는 FA0 1-XA죠. 이런 몰에는 부피 변화 분율 영향 안 미치죠. 입실론 상관없죠. 그래서 FA는 FA0 1-XA고, XA에 대해서 미분 때리면 DFA는 FA0 DXA. 그래서 이게 연속일 때고, 연속이 아닌 NA에 대해서도 똑같잖아요. DNA는 NA0 DXA.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DFA 대신에 FA0 DXA가 들어가고요. RA 프라임에는 1차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KCA0 1-XA.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CA0는 문제에서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CA0는 V0분의 FA0잖아요. 그리고 V0는 변함없다 그랬으니까 CA0에 V0분의 FA0 넣으면 FA0 없어지고 V0만 위로 가네요. 그래서 적분 밖으로 빼주면 K도 상수니까 K분의 V0가 되고요. 그죠? 이제 뭐만 남아요? 1-XA분의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DXA인데 적분 때리면 어떻게 돼요? ln 1-XA이고 요게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없어져서 선생님이 이렇게 플러스라고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K분의 V0 대괄호 ln 1-XA 대괄호 닫고,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뭐예요? FA 기준에서 XA 기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FA일 때 XA이고 FA0일 때 XA0인 거예요. 그래서 XA 나중 조건 얼마? 0.25 집어넣으면 되고, 초기값 전화율 당연히 0이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K값 집어넣으면 돼요. 1리터 per kg 민이고, V0 값 0.001 메타 삼성 per 민이에요. 그 다음에 ln 0 넣으면 ln 1은 0이죠. 그래서 의미 없고, 0.25 넣으면 0.75인데 하한치니까 빼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ln 0.75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건 뭐예요? 여기는 미터 삼성이고 여기는 리터죠. 그래서 단위 환산 꼭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미터 삼성이 위에 있으니까 1m 삼성분의 1000리터 하면 리터 미터 삼성 없어지죠? 미터 삼성 리터. 그래서 하면은 0.75가 뭐예요? 4분의 3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1이 됩니다. 1이 되고, 마이너스 ln 0.75에서 0.75는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ln 4분의 3은 뭐예요? ln 3분의 4가 되겠죠. 그죠? ln 3분의 4 kg.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촉매에 관련된 몰 수지식 요거 익히는 거, 그 다음에 촉매 붕괴 및 압력 강화 했을 때 이제 미분형 쓰면 되는 거고, 지금은 압력 강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적분 형태로 DW 넘겨서 그냥 적분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요식, 그죠? 근본식 기억하면 되죠. 요거 기억하면 되고, 요거 DW 넘기면 그만인 거니까 요거. 그래서 서로 바꾸면 반응 속도식 형태. 그죠? 나머지는 응용이죠. 그죠? 그래서 요식은 기본식인 거고, 요거를 뭐 암기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반응기 부피일 때는 그냥 V 써주는데 촉매 나오면 W로 변한다는 거. 그래서 요게 생각이 안 나면 요거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데, 뭐 이런 건 다 응용 가능하죠. 7급 준비생이라면.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충전층 반응기에서
촉매이 뭐예요? 필요한 촉매 최소량. 이런 문제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직이지만 서울시에서. 그래서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어제 시험 친다고 다들 수고 많았어요.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되고요. 에어 클래스에서 모든 강좌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재는 PDF 공짜예요.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공지사항대로 메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직접 소통을 빨리빨리 원하시는 분들은 화공 PD야, 네이버 밴드 화공 PDI에 가입하시면 되고, 또 많은 정보 자료는 네이버 카페 화공 PDI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